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 영상 어마어마하게 찍고 있어요. 지금 이 복장을 입고 있는 옷은 제가 다 동일한 날에 다 찍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데일리로 업로드를 하려면은 또 이렇게 영상을 미리 전에 찍어 놓거든요. 제가 평일에는 좀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을 적에 찍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몰아서 이렇게 찍어 놓고 여러분들께 올리는 거고, 어떤 분들께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좀 편집하고 좀 멋있게 하면은 구독자 수도 엄청나게 늘 것 같고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안 내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독자 수가 물론 느는 것도 내 복이고 안 느는 것도 내 복인 거예요. 제가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제 생각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거를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더 큰 목적인 거고, 그 답변을 듣고 안 듣고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택적으로 여러분들께 들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여기 이렇게 붙여 놨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야,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차피 제 구독자 분들이야 이제 제 영상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에 거의 1000시간 넘게 제 영상을 다 보세요. 1000시간 넘게. 1000시간, 거의 4000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시간만 하는 게. 왜냐면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은 그 영상에 한 달 데일리로 한 게, 아니, 하루에 드는 게 1000시간에서 1000시간에서 뭐 150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되면은 그게 만 시간이, 몇만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의외로 시간이 제 영상 녹화 시간이 의외로 좀 길어요, 좀.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출근할 때마다 제 영상을 틀어 놓고 가신다는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좀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제 큰애와 막둥이가 또 있어요. 3살짜리 막둥이. 큰애는 중학교 1학년, 막둥이는 3살. 이 갭이 많잖아요. 이 3살짜리는 아직 손댈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잘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 소통의 시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어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 생각을 드리고 있는 거고,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이게 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사회생활을 했으면, 사회생활을 할 때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용상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통의 시간 19부고요. 태양광 발전과 비전, 취업 등, 이것도 인제 구독자분인지 아니면 그냥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요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고, 이제 전기 일도 하지만 또 발전소에 태양광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일을 봤을 적에 이게 태양광 업체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보통 설계사, 전문 설계업을 하고 있는 설계사랑 합작이 되면은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고, 전기공사만 제한을 두고 판넬을 PV 판넬 모듈 만들어 오는데, 인버터 만들어 오는데, 이런 데를 별도로 이 전기공사업체에서 발주를 내 갖고 사 가지고 와 가지고 태양광을 이제 설치 판매 설치 공사를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설계랑 전기 공사를
둘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큰 태양광 그 전문 그 설계, 시공, 제조 업체들도 있거든요.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조, 설계, 시공 요거를 자기네가 직접 PV 모듈이나 그 다음에 인버터 그 다음에 서포트 이거를 전체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전체를 시공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전체를 인버터나 PV 모듈 서포트를 설계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태양광 EPC사라고 하거든요. EPC를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요렇게 하는 EPC가 국내에 몇 개 없어요. 한 5개, 6개 정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PV 모듈이나 제조, 그 제조를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데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다른 데서 다 사오는 거예요. 제조 회사에서 사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시공만 하고 설계 인력이 없어갖고 설계도 외주를 줘갖고 이제 설치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입찰에 어떤 제한이 없으면은 전기공사업 면허만 가지고 있어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이런 데서 사오기 때문에.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게 태양광 업체가 국내에 이제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국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활성화해서 엄청나게 연료 전지서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석탄 화력이 이제 기저부하의 석탄 화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원자력이랑 석탄 화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복합 화력이 충당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자라는 거를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커버를 하겠다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 되게 그 활성화가 지금 현 정부에서는 돼 있는 편이고, 어,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이제 뭐야, 태양광 박람회 같은 게 있어요. 뭐 킨텍스에서 할 때도 있고 코엑스에서 할 때도 있고, 이런 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학교 단지에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업에 이제 현직자라도 이 업에 관심 있는 분들 좀 가서 보시면은 좀 어떤 트렌드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고, 비전은 글쎄요, 비전은 지금은 괜찮지만 또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얘네들 같은 경우는 RPS에 의해서 REC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 신재생 에너지 이제 공급 의무화 제도에 의해서 이제 뭐 발전량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못할 경우는 우리가 현물 시장에서 REC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RPS와 REC를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것까지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비전은 뭐 그래도 저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이제 REC 가격도 떨어졌고 더 이상 뭐 메리트가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이제 국가에서는 신재생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기술자는 이걸 나쁘게 볼지언정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은 아까쯤에 국내 뭐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들은 대부분 태양광들을 다 하고 있고, 또 조그만 영세업체들도 많고 좀 중소업체도 있고 중견업체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여러분들께서 취업에 눈을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 해봤자 뭐 그렇게 뭐 루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건물 이제 루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농지나 이제 밭 아니면 임야 이런 데를 깎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부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하는 거는 사실 태양광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그 설계할 팩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이제 전기 설비에 비해서. 하지만 이제 태양광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 인허가가 있어요, 인허가. 이제 인허가가 인제 발전 용량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용량에 따라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직접 인제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를 통해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 인허가는 좀 이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다. 이게 보통 이제 발전 사업 그 허가를 먼저 득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토목 공사에 대해서 인제 구조물 여기에 대해서 인제 개발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전에 이제 공사계 인가를 인제 지자체나 아니면 산자부나 이런 데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한전에 이제 개통 인입을 위한 이제 공사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력거래소에 또 발전 사업이나 REC 거래그 위한 뭐 이파워 마켓 등록도 하고 발전기 등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사용 점검사도 또 받아요. 이제 사업소나 아니면 인제 용량이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한 경우는 사업소,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인허가를 한 경우는 이제 정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인제 나와서 사용 점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전반적으로 인제 태양광 업무가 끝나게 되는데 이 인허가 기간이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거를 인제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인제 엄청나게 힘든 거죠. 기간이 여유 있게 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인제 REC 인제 가중치를 보통 우리가 인제 산정을 하는데 REC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보통 뭐 이제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REC 가중치를 3을 받고 그 건물 루프에 설치하는 경우는 뭐 1.5를 받고 그냥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뭐 1.0을 받고 뭐 이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REC 가중치를 이제 잘 받기 위해서 인제 보통 인제 사람들이 해상에 설치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럼 REC 가중치가 3 이상 되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100원 받을 거 얘는 가중치가 3 이기 때문에 300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허가 관계가 거기에 묶여져 있어요. 발전 사업 허가증이 건물 준공 전에 났냐 아니면은 건물 준공 이후에 났냐에 따라서 REC 가중치가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루프에 설치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REC 가중치 같은 경우는 루프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 준공이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공이 난 상태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는 그 뭐 어떤 플랜트를 질 적에 루프에 질 적에 공사 중에 지면은 사실 부담되는 게 없는데 공사가 꼭 끝나고 이렇게 가중치 1.5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너지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일이 뭐 듀 데이트이 있는데 그전에 인제 끝내 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핸들링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뭐 계약서 쓰고 이러는 것들은 실제 인제 다른 인제 계약 사항들을 좀 보고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정기적인 기술 그 학교에서 학부 때 배웠던 기술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허가는 실제 그 자기가 부딪히지 않으면은 절대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제 우리가 인제 인허가 절차서 같은 것들이 인제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절차서인 거고 그거대로 대부분 움직여지지만은 변수가 거기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전 사업허가 하나만 인제 보더라도 보통은 인제 지자체에서 수십 개의 부서를 돌고 그다음에 또 산자부까지 의견을 받아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60 일에서 뭐 길게는 90 일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인제 60일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지만 뭐 90 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완 서류 보충해서 또 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제 인허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고 나머지 하는 것들은 계약서만 잘 만들어서 딱 내면은 되게 쉽고 인허가도 사실은 계약을 할 적에 묶어서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공사 기간이 짧게 정의되어 있는 거는 인제 발주처나 인제 공사 감독이 그걸 챙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감리도 챙겨야 되고. 이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발주처에서 발주를 내면은
또 태양광 감리를 또 별도로 선정을 해요. 그리고 같은 발전소 내려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 사업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계획 인가도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얘는 또 안전관리자도 또 별도로 또 선임을 해야 돼요. 용량에 따라서 자체 인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행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태양광 발전은 아직 뭐 진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인제 배울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 질문이 나와서 근데 취업도 뭐 연봉은 뭐 모르겠어요. 2,000대 이제 중후반에서 뭐 3,000 뭐 4,000 까지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일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는 좀 괜찮은 수준이에요. 이게 일이 그렇게 이게 뭐 인허가 빼고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뭐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고 RPS랑 알리시는 한번 인제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글을 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이건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정보를 접하든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이제 다른 뭐 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공부하든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